네,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라 계좌 수익 극대화 프로젝트 오늘 함께 하실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 이노베이션의 김정수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함께 하게 됐습니다. 목소리가 진짜 호랑이의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트레이더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요즘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상승하는 종목은 있고 그런 종목을 잡는 방법은 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종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그런 종목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멘토님의 기운이 진짜 호랑이처럼 우렁찬 것 같습니다. 묵직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첫 번째 순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결제를 올리는 순서입니다. 수익 봉투에 대해서 멘토님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수익 봉투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빨갛게 타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간상으로는 여전히 아쉬웠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결국에 주간상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어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금요일이라고 하면 불확실성이 있는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보통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종가까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고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좋은 흐름으로 마감하였다. 1% 이상, 각각 2% 이상 마감하였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선방한 흐름이었다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반등이 어느 정도 시작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잔존하는 우려들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찐 반등의 시그널을 한번 기다려 볼 텐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수익 봉투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수익 봉투는 진격의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할 것 없이 모든 섹터가 대부분 오른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에코프로 그룹주라던가 2차 전지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반등이 정말 반가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정말 최저점을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고 있었던 그룹주였기 때문에 오늘 시원하게 상승을 한 것을 보면서 반갑다 느껴졌을 것 같은데 이제 이동빈 전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부각을 받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좀 주가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분위기긴 한데 제가 한번 객관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해 5월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이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서 이제 전 회장이 법적 구성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번 올해 3.1절 특사로 나온다, 설날 특사로 나온다 이렇게 하다가 밀려줬는데 이번에 8.15 특사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오늘 그룹주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 화면에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결국 실적은 뭐다? 결국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코프로 그룹들이 2차 전지 이 섹터들이 얼마나 실적을 회복할 수 있냐가 사실 더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작년 7월 고점 한 30만 원대를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그동안 이제 하락을 나왔는데 우선 최근 실적을 보자면 에코프로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8,641억, 영업 손실을 546억 발생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런데 아직은 이제 실적이 뚜렷하게 회복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리튬 가격이 반등하는 흐름이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동채 전 회장이 광복절 특사 호재로 인해서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으로 실적이 회복되는 그런 흐름이 충분히 확인이 돼야 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반등한다고 혹시나 바닥이겠지 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간다면 살짝은 어떻게 보면 지루한 시장이 될 수가 있다. 충분히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다지고 있는 과정이지만 추세 상승을 위해서는 본격적인 실적이 확인돼야 된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은 다지고 있는 그룹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방에 대해서 아직 더 뚫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게 많다고 합니다. 리튬이라던가 니켈의 가격 반등, 그러니까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실적 자체도 전기차 수요도 캐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확인할 길은 많이 남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뭐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보다 더 고민이 많으실 게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이 그룹주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손실권이신 종목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전략이 좀 가능할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들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는 섣불리 하시면 안 된다.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확인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보다 늦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업종 센티멘탈 측면에서 해결돼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전기차 캐즘이죠. 캐즘. 어떻게 보면 가파르게 성장할 것 같았던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체기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캐즘 시장 정체기가 해결돼야지만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섹터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중 늘리기보다는 좀 더 실적을 확인하고 그때 추세 반등을 보고 이제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지금은 홀딩을 하시는 게 그냥 실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의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혹시라도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바닥 같은데 더 담아서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나라는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수익 봉투까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벨트 해제 키워드 오늘 장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도 강했는데 강했던 건 어제부터 강했어요. 정부에서 88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중에서 주식시장에 가장 반응이 세게 나왔던 건 그린벨트 해제와 엮이고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막판에도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었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기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일부 종목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건가 지금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런 호재가 나왔을 때 특급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실익이 높아질 실적이 좋아질 종목 그리고 그동안 이제 테마주로서 가장 강력하게 연결되는 그런 테마 대장 종목 이 두 가지 단에서 이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대장주로서 테마 단에서 대장주로 치고 나간 종목은 이제 신원종합개발이죠. 오늘 상한가가 갔고 상지건설도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원개발이나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났는데 오늘 뭐 서울일대개발 참여 경험이 있는 그런 건설사라는 이유로 이제 상한가를 갔다. 하지만 실질적인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기업들은 바로 이제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잔고가 많은 순으로 봤을 때 이제 HD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주택 강자죠 GS건설,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자재죠. 건물을 지었으면 안에 건축자재가 들어갈 텐데 가구나 한샘 그리고 하츠, 벽산 등 이게 실질적으로 그 섹터 부분에서 1위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때 영업이익이 실제 늘어나는 종목들을 찾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여름 들어서 갑자기 건설주의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하더니 인테리어주가 같이 함께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롭게 떠오른 키워드가 그린벨트 해제 키워드였는데 이제 이쪽으로 다시 한번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서 앞으로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수익 봉투에 대해서 주식 멘토에게 결제 올려봤는데요. 이제 다음 코너는 저희 포트폴리오 진단 도와드릴 겁니다. 지금 위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022128-8547번으로 참여해 주셔도 좋고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진단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있는
있는 사표를 품어만 두시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진단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 다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도 좋고요. 위에 전화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0221285547번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께서 사표를 품고 있는지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투자 자산은 3억 원 들고 계시고 지금 종목들 보니까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기아까지 굵직한 종목들만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새 하락장이 아니더라면 종목들 진짜 선택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아쉽게도 요새 반도체 종목들이 실적은 잘 나가고 있는데 주식 수익률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손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내주신 사연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주 신고가를 찍었을 때도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안 팔았었는데 손절을 해야 될지 종목 교체를 해야 될지 아니면 현금 보유한 걸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선 그렇다면 반도체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수페타시스는 10% 정도 들고 계시고 한미반도체는 15%, 그럼 반도체의 비중이 25%입니다. 이 종목들 어떻게 대비를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포트가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 정도면 충분히 이렇게 리밸런싱 해도 좋은 결과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선 제일 처음에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아주 대표적인 엔비디아 관련 AI 관련 종목이죠. MLB 다층 회로 기판이죠. 서버에 들어가는 서버 기판을 만들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기판을 만드는데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제는 데이터 센터 만드는 이런 굵직굵직한 빅테크 쪽에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주가는 최근 이제 엔비디아 하락으로 인해서 같이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지만 지금 최근 보고서를 봐도 기업 탐방을 갔던 이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봐도 지금 공급을 맞추지 못해서 수요를 맞추지 못해서 지금 공급이 풀 가동을 해도 지금 모자라다. 그렇게 지금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공장까지 작년 착공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데도 그 물량을 못 맞추고 있다. 2분기도 실적이 괜찮게 나올 것이고 3분기, 4분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이제 우상향하는 방향이 나온다면 그와 관련된 가장 강력하게 연결된 종목 중 이제 이수페타시스죠. 이런 기판 만드는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기판을 만드는 엔비디아도 이수페타시스도 충분히 어느 정도 반등을 나올 수가 있겠다,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한 44,9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 타점이 최고점 부근이 아니고 중간에서 내려오는 와중에 어느 정도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언제든지 반등 나올 때 충분히 수익권에서 나올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20일 2평 부근이죠. 200일 2평. 제가 대장주였던 종목들이 반등을 할 수 있겠나 없냐를 보고 판단할 때가 이제 보통 200일선과 300일평을 보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굵은색 선이 바로 200일 이평선, 밑에 빨간색 굵은 선이 300일 이평선인데 자,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지지가 나왔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어느 정도 5% 비중 한 5% 정도로 추가 매수를 한다면 38,700원에서 39,000원 정도 부분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면 이 실적이 3분기, 4분기 실적이 다시 부각되고 엔비디아가 상승이 다시 나올 때 충분히 수익권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비중 5% 추가 매수를 한번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는 엔비디아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면 좋은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시면서 추가 매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매수 가격 조금 더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반등이 이제 최고 이제 고비는 넘겼기 때문에 200일 2평 부근이죠. 노란색 200평 이제 38,700원에서 39,000원 요 사이에서 부담 없이 5% 정도만 매수를 한다면 부담 없이 이게 주가 반등할 때 충분히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매수 가격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미반도체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추가적인 매수 의견까지 주셨는데 이 종목은 어떨까요? 한미반도체도 크게 보면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요 선도 보시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노란색, 굵은 이평선, 200일 이평선을 지지한다면 대장주는 실적이 괜찮다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역시나 200일 이평을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더 이상 빠지지를 않았죠. 엔비디아 관련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연결되는 것이 바로 SK 하이닉스와 그 다음에 바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렇게 이 관련된 종목인데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의 HBM 관련 제조 장비를 TC 본더죠. 열압착 본더를 제공하는 만큼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밸류체인으로 묶여 있습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큰 하락 여파로 조정이 발생하였지만 3분기 실적 성장은 2분기도 실적이 좋았고 3분기 실적도 계속해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지금 공장도 건설하고 캐파를 늘리면서 지금 공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급을 늘려가는 기간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이제 업황 및 이제 시장 분위기만 투심만 회복된다면 얼마든지 실적에 맞는 성장성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 지금은 지지선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한 5% 비싼 이수페타시스와 비싼 입장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만 8천에서 10만 9천 원 부근에서 비중 한 55%, 비중 5% 정도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3분기 실적이 이제 가셔야 될 부근, 4분기 실적이 기대감이 커질 때면 이제 어느 정도 매수가 부근에서 매수가 이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뒤돌아보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 어떻게 보면 반등의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입니다. 한 5%만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종목 선정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역시 5% 정도를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우선은 궁금한 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지금 지지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21선을 지지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괜찮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에 중동발 리스크라던가 아니면 악재가 또 새로운 게 터져서 21선 이탈을 하게 되면서 또 주가가 밀리게 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 안 하고 지켜보는 게 좋은 건가요? 네, 21선에 200일 이평선인데, 네. 200일 이평선인데 뭐 그때 하락이 나온다면 네. 사실 그 추가적으로 하락 나오기는 쉽지 않을 텐데 200일 이평선 하락이 나온 다음에 이제 300일 이평선만 지지를 한다면 똑같은 원리로서 어떻게 보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도 충분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초에 흐름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죠. 10만 8천 원, 10만 9천 원 정도가 나오는지 보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두 가지 반도체 가장 고민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주셨는데요. 나도 그동안 한 가지 종목만 상담받는 게 너무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이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큼직하게 띄워주셨는데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드리고 있으니까요.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번호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128-8547번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진단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하반기에는 이제 AI 반도체에서 이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의 주도주는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고 계시네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수익권이신데 더 바라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실상 시작되었죠. 9월부터 이제 빅스텝이 가능성도 있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보이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성장주의 꽃이죠. 바이오 제약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입니다. 벌써부터 지금 관련 섹터들이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로 중에 황제주죠. 바이오 중에서는 뭐 빠질 게 없습니다. 실적도 좋고 그리고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런 이슈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상반기 매출이 2조 1천억을 찍었는데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처음으로 2조를 넘긴 대장주 중에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초에 1조 4,600억 이상의 어떻게 보면 초대형 위탁 생산 수주 계약까지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런 호재까지 더해져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80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아주 넉넉하게 어떻게 보면 볼 때마다 장고를 열어볼 때마다 기분이 좋으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주 잘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나 뭐 매도 없이 지금 금리나 이런 사이클에서 수혜받는 종목으로서 계속해서 추세 상승을 체크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요새 황제주의 자리로 뚜벅뚜벅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주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로 한번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제가 지금 목표가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금리나 사이클을 상당히 오래 기다렸고 지금 역사적 신고가도 돌파할 가능성이 그쵸.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어느 정도 갈 것이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신고가가 100만 원이 넘었었죠. 네. 100만 원 이상은 한번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100만 원 황제주의 자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100만 원 넘었을 때 다시 한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제가 수익 봉투로 들고 올 테니까 그때 한번 대비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역시 바이오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할게요. 유한양행인데요. 이 종목도 역시 수익 확실히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효자 종목이네요. 34%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FDA 승인 여부 임박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랭라자가 쓸 것이다 라는 보도기사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여러 가지 호재가 넘치는 종목이 바로 유한양행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금리나 사이클에서 가장 이제 수혜를 받는 업종이 바로 바이오 섹터고 뭐 그다음에 뭐 건설주 정도 되겠죠. 그래도 뭐 바이오가 압도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왜 바이오가 금리나 사이클에서 수혜를 받지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바이오는 이제 시장 개발을 하는데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죠. 어떻게 보면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자금을 투입하는데 금리가 높은 기간에서는 똑같은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그 자금 조달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그만큼 자금 조달이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는 피해 종목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이제 수혜 종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유한양을 계속 말씀드리면 일단 실적이 괜찮습니다. 실적이 괜찮고 분기 최초로 5천억 이상 매출이 달성하였고 이제 항암제 중심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이제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되는 점이 추가로 주목해야 되지 바로 이제 희귀 질환에 대한 이제 임상인데 효소 결핍에 관한 이제 고쇼병이라는 희귀 질환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내 임상 1상을 이제 6월 28일에 승인을 받은 상태의 종목이 바로 유한양행인데 고쇼병 어떻게 보면 낯선 이렇게 생소한 희귀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 시장이 2031년까지 약 한 98조 원, 98조 원 정도로 시장이 형성될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 시장만 유한양행이 가져온다라면 얼마든지 매출이 급상승할 수가 있다. 그만큼 아주 의미 있는 임상 승인이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한양행 65,800원이죠. 65,8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상당히 지금 매수가가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매수를 잘 하셔가지고 뭐 제가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왜 매수하셨는지 한번 배우고 싶을 정도인데 아주 진짜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이 종목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지금 매도할 이유가 없다. 지금 최고의 종목을 두 종목 들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도 그냥 쭉 이제 금리나 인하 사이클에서 계속 가져가시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면 충분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저희 시청자님의 포트폴리오 보니까 주식 투자하신 지 2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정말 굵직한 종목들, 어떻게 이런 종목들만 잘 매수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식 멘토에게도 인정을 받은 두 가지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마음껏 새로운 역사를 좀 누려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도 한번 진단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요새 하락장 속에서 고민되시는 종목들 정말 많을 텐데 한 종목만 손실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진단 전반적으로 봐드리니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진단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진단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기아입니다. 평단가는 13만 원 그리고 비중은 10%인데 지금 손실권에 있긴 하지만 기아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도 요새 캐즘 속에 있지만 우려감이 있지만 기아의 전기차는 잘 팔린다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공장 소식도 나오고 있고 기아 자체도 밸류업 그걸 생각해 본다면 진짜 계속 잘 갔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는 좀 지지부진한 이유가 좀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기아인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물린 종목도 상당히 사실 희망 있는 종목을 물리셨어요. 물리셔서 따로 뭐 추가 매수할 필요도 없고 그냥 조금 시간만 조금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보이는데 자, 그 근거로서 이제 최근 하락이 나왔죠. 시장 하락보다도 어떻게 보면 큰 하락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이제 밸류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계속 끌어올렸던 이제 주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사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NK 트레이드 자금이 우리나라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 하락에 맞춰서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빨간색 굵은 선이죠. 300일 2편까지 지지를 하는 모습입니다. 추세 하락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실적에 맞는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판단 근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경신을 하였습니다. 올해 2분기 연속으로 최대 실적을 찍은 만큼 실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잠깐 NK 트레이드 자금이나 이런 측면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밀렸을 뿐이다. 왜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 하락에 맞춰서 한번 눌리고 가는 것도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아심차게 내놓은 게 있죠. 바로 EV3 그리고 내년에는 EV4. 어떻게 보면 전기차 대중화를 이제 내가 이제부터 선도할 거야 하고 야심차게 내놓은 모델인 만큼 지금도 EV3가 아주 인기가 좋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EV4까지 간다면 충분히 이제 전기차 캐즘 이런 정체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실적이 성장한다. 전기차가 잘 팔린다. 확인이 된다면 지금 의미 있는 지지선도 터치를 했기 때문에 기아도 매수가죠. 13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죠. 이 정도도 한 번씩 충분히 해보지 않을까,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아나 삼성전자나 항상 이렇게 놔두면 오르는 종목, 어떻게 보면 놔두면 오르는 종목이죠. 실적에 맞는 주가를 결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따로 할 필요 없이 지금 비중 10% 적당히 들고 계신 만큼 앞으로 이제 EV3와 EV4가 얼마나 선전하는지 실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홀딩을 하셔도 충분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네, 고점 부근을 생각해 본다면 가슴 아픈 종목입니다. 하지만 기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물려도 이런 종목에 물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걸 보니까 종목 자체가 잘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EV3, EV4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만큼 전기차와 관련된 우려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최근에 인천 청라에서 전기차 화재가 좀 나오면서 전기차 구매해도 되는 건가 이런 수요도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주변만 들어보더라도 전기차 관심 가졌다가 좀 꺾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기아는 여기서 좀 안전하다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뭐 배터리 관련해서 뭐 공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뭐 안전하다 안 떠나더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청자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전기차를 살지 같은 가격이면
그 가격대 지금 내연기관차. 내연기관차를 살지 한번 판단해 본다면 아직은 전기차가 좀 멀었다. 어. 내연기관차를 보면 아직은 내연기관차를 우위에 있겠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보면 조금 캐즘 기간이 지나는 시간이 이거 다지고 가야 되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청라 화재에 대해서도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여쭤봤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진단 정말 꼼꼼하게 도와주셨는데 나도 원한다. 내 포트폴리오는 더 심각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위에 전화번호로도 신청 가능하니까 022128-8547번 많은 진단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저희 멘토님께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대바꿈을 해주셨는지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시장에 대응 가능한 하이브리드 매매 전략. 그 중에서 제가 어떤 기법으로 매매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기법이냐? 바로 거북선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거북선 기법. 거북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죠? 시청자분들 다 똑같은 생각하실 겁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님이 제일 먼저 생각난다. 전투의 신,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고 있죠. 왜군들과 싸우면서 23전, 23승이라는 완벽한 업적을 이루셨다. 자, 그런데 이 업적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비결이 뭐냐? 바로 이길 수 있는 전투에만 집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총성 없는 전쟁터다. 화살이 날아다니지 않는 그냥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한 전쟁터가 바로 주식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님의 이제 전략을 모티브로 해서 거북선 기법인데 바로 이길 수 있는 전투.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매매만 판단을 하고 구분을 하고 들어가서 승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거북선 기법이다. 그래서 이제 거북선 기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북선 기법 어떤 기본 원리를 한번 알려볼까요?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 어디서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듣기 어려운 아주 제가 명쾌한 어떻게 보면 공식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공식만 확인만 하셨어도 오늘 완전 횡재하셨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북선 기법의 기본 조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방송 보시는 분들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로 첫 번째가 이제 재료, 두 번째가 수급, 바로 세 번째가 매수 타점인 차트.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재료가 뭘까요? 재료 바로 시장 중심의 대장 테마다. 대장 테마. 철저하게 에너지가 넘치는 돈이 몰리는 그런 섹터에서 매매를 해야지 빠르고 강력한 상승이 나온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저 종목 완전 저평가 종목인데 언젠가는 가겠지 하면 언젠가는 안 갑니다. 평생 저평가로 남아있다. 그래서 나는 진짜 빠르고 강력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종목 선정의 기준을 이제 시장 중심의 대장 테마에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바이오 섹터 중심으로 한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겠죠. 바로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수급이다. 자, 수급이 뭘까? 한번 들어는 본 것 같은데 거래량 많이 터지는 거 아니야? 거래량 많이 터진다 생각하면 그 수급이 좋다고 퀄리티가 좋다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매수의 지속성, 돌파력 이 두 가지가 좋을 때 수급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의 지속성이 뭘까?
장 초반에 포착한 종목이 장 막판까지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제 수급이 매수의 지속성, 바로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는 이거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 자금을 투입할 때 거래소 의무적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HTS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매수를 장 초반에 포착을 한다면 장 후반까지 이렇게 지속되는 매수의 지속성, 수급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속만 되면 안 되겠죠. 돌파력, 화끈하게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자, 급등하는 종목, 특히 VI 종목, 이런 종목이 어떻게인가요?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100만 원, 200만 원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죠. 1억, 5억, 10억이 한꺼번에 팍팍팍 들어오면서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바로 수급의 돌파력이 좋다. 따라서 이 지속성과 이 파워죠. 돌파력이 다 좋다면 흔히 말하는 이제 급등주가 나올 수가 있고 종목들이 날아다닌다. 당일 매수하자마자 VI 걸리고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추격 매수할 필요 없이 이런 종목들, 이런 조건들이 갖춰진 종목들만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체크리스트라 생각이 듭니다. 체크를 하고 들어가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합니다. 차트 제일 중요하죠. 거북선 라인 위. 거북선 기법에는 이제 거북선 라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다, 수급이 좋다, 종목이 있다, 그건 알겠다. 그거 언제 사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 타점을 말씀드린 게 바로 거북선 라인입니다. 저와 함께 하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교육을 많이 드리는데 이 거북선 라인이라고 하는 게 제가 뭐 증권사에도 있었고 뭐 시스템 트레이더로도 활동을 하고 진짜 수도 없는 수익을 냈지만 그 중에서 수백 개의 수천 개의 수익 모델을 검증하는 와중에서 이 타점이 가장 좋았다. 등락률 5% 이하 아래에서 급등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기가 막힌 이상적인 타점이 바로 이제 거북선 라인이라는 일정의 통계, 확률과 통계에 나온 일정한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저항선을 통해서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한번 시도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7월 말입니다. 최근 얼마 안 됐죠?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하락의 와중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렇게 5개 연속으로 제가 묶어놓은 게 보이실 텐데, 자, 신호가 5번이 연속으로 거북선 기법에 의해서 나왔다. 그런데 VI, 상한가, VVI. 자, 5번 연속이 이렇게 높은 확률로 VI 종목을 잡을 수 있다. 상한가 종목까지 잡을 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혼자 자랑한 게 아니고 이미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하는 걸 확인하셨기 때문에 자, 이 거북선 기법의 유용성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볼 수도 있습니다. 나도 이러고 확인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방송 중에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배워가시면 되니까 누구나 거북선 기법을 배울 수 있고 고수가 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이 공식을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조건이죠. 공식을 하나하나 적용할 수 있는지 실제 최근 나온 종목들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성공하신 거라고. 바로 재료 수급 차트는 주가 상승. 이 공식은 꼭 한번 외우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꼭 써먹을 수 있게. 우선 이 종목이 왜 올랐냐? 현대해버다임 7월 22일 날 포착된 종목이 왜 올랐냐? 하나씩 하나 볼까요? 재료가 뭐 있었죠? 자, 현대해버다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천조 구상. 현대 삼성 뛰어든다. 자, 요런 기사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잡혔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슬슬 움직이겠구나. 그런데 현대해버다임이 드릴 크레인 트럭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공급을 한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죠. 그리고 현대해버다임 드릴 크레인 트럭 우크라이나에서 본격 양산.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재료라는 요소죠. 재료라는 요소가 딱 이 종목 일단 재료는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 재료 좋은데 수급을 한번 볼까? 수급을 한번 체크해야 되겠죠? 바로 이날 상한가 간 날의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 자, 지금 옆에 있는 차트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그만큼
이 7월 한 달간의 거래대금 차트입니다. 그런데 이날 상한가 간 날 압도적으로 거래대금이 터졌죠. 거래량이 아닙니다. 거래량이 아니고 HTS의 거래대금으로 설정을 하셔야 된다. 거래대금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터졌다. 뭔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 돈이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이저 수급 또는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에너지가 모이는 그런 상황이었다. 수급적인 측면도 오케이였다. 재료도 됐고 수급도 됐고. 자, 이런 종목은 어디서 찾아야 되나? 어디서 들어가야 되나? 바로 이제 차트적인 요소를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해야 되겠죠. 바로 제가 이제 황금색 라인이 보이실 겁니다. 제가 저 방에 오신 분들께 저와 함께 하신 분들께 이제 이 선을 이렇게 깔아드리는데 설치를 해드리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확률과 통계에서 나온 강한 저항선, 거북선 라인, 일명 거북선 라인이라고 보이는데 매수 타점으로 기가 막힌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황금색 라인을 돌파를 하자마자 그 전날에 돌파를 못했죠. 이 황금색 라인을 당일 재료와 수급이 완성된 날 돌파를 하자마자 이렇게 당일날 일단 상한가로 닫혔다. 그리고 상한가로 간 종목이 쉽게 꺾이지 않죠. 이렇게 2일, 3일, 4일까지 하면서 거의 대략 한 50% 이상 상승한 것 같은데 대략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추세 상승을 이어갔다. 현대에버다임이 우크라이나 재건 대장주로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그 시작점을 바로 거북선 라인의 첫 상승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 혼자 잡은 게 아니고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이미 저와 함께 하신 분들 같이 잡았던 종목이 바로 상한가를 간 현대에버다임입니다. 신기한데 현대에버다임밖에 없는 거 아니야? 추가 종목이 또 있죠. 다음 종목도 한번 볼까요? 7월 24일 얼마 되지 않아 또 잡았죠. 바로 7월 23일 날 VI 종목 포착된 현대로템. 이런 대형주가 VI가 된다고? 충분히 어려운 재료 수급 차트 이 공식만 맞춘다면 충분히 이런 대형주도 VI가 가고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재료가 뭐냐? 얼마나 강력한 재료길래 이런 큰 대형주가 VI가 갔냐? 바로 재료 현대로템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 전망. 엄청 K2 전차가 엄청나게 수출이 되면서 일단 결국은 실적이 최고로 나왔다. 그리고 K2 덕분에 현대로템 사상 첫 분기 매출 1조 돌파. 그리고 아주 강력한 뉴스가 나왔죠. 폴란드 K9 자주포 2차 금융 계약 체결하면서 이제 K2 전차까지 같이 이렇게 금융 관련된 이슈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강력한 재료가 엮이게 되었습니다. 자, 현대로템 재료는 진짜 거의 100점짜리다. 100점짜리인데 수급이 들어왔을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그날 수급이 들어왔나? 제가 제일 많이 보는 화면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보는 거는 이제 테마주 중심으로 볼 때 거래대금을 체크를 하고 이런 실적주, 대형주 중심으로 할 때는 바로 이제 일별 프로그램 매매를 체크를 합니다. 프로그램 매매 매수를 순매수 거래대금을 체크를 하는 것이죠. 자, HTS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HTS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그 해석하는 방법만 안다면 이런 대형주들이 상승이 나올 수, VI가 나올 수 있는 데이터,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살짝 팁을 드리자면 자, 여기서 빨간색이 나왔죠. 빨간색이 나왔다는 뭐다? 그래프 뭐다? 전일 대비해서 프로그램 순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다. 따라서 이제 빨간색이 높으면 높을수록 장 초반에 강하면 강할수록 장대 양봉이 나오고 펀드 자금, 프로그램 매매,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이 강력하게 들어온다 이거죠. 뭔가 들었으니까, 뭔가 좋아 보이니까 펀드 자금이 강력하게 들어온다.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최근 들어서 가장 강력하게 프로그램 매수가 순매수입니다. 순매수 강력하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급하게 들어올 이유가 뭔가 싶었더니 이제 재료고 이렇게 수급이 잡혔다. 그러면 이런 종목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매수를 해볼까? 공식적으로 원칙적으로 재료와 수급이 만족됐으니까 이제 차트적인 측면에서 타점을 찾아볼까 했는데 역시나 황금색 라인이죠. 강력한 저항선. 거북선 등딱지처럼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이 저항선을 뚫으면 강력한 지지선이 되죠. 그만큼 의미 있는 확률과 통계적으로 보면 의미 있는 저항선인데 이 저항선을 뚫고 재료와 수급이 강한 종목이 이 저항선을 뚫으니까 어떻게 되죠?
쉬지 않고 쭉 오릅니다. 거북선이 출동하는 것 같이 쭉 묵직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날 VI가 갔죠. VI가 가고 그 다음날 추가 매수가 발생이 하였습니다. 자, 거북선 라인 돌파가 아주 유용한 추격 매수할 필요가 없죠. 저점에서 아주 한 4, 5% 구간이죠. 당일 등락 4, 5% 구간 이하에서 이렇게 추세 상승을 하는 종목, 이런 VI가 나오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잡을 수가 있다. 자, VI 하는 종목, 가는 종목, 누구나 잡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종목을 5번 연속 포착한 기법이 바로 거북선 기법인데 아주 심플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같은 아주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만 있나? 또 있죠. 또 있다. 와, 계속 나오죠. 바로 이제 하나 시스템입니다. 제가 7월 24일 날 현대 로템을 포착하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렇게 제가 저와 함께 하신 분들께 잡아드린 종목입니다. 자, 재료가 뭐냐?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공식 꼭 외우셔야 돼요. 약간 주의 쉽게 갈 겁니다. 재료 더하기 수급 더하기 차트는 뭐다? 주가 상승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 다음에 또 써먹을 수 있죠. 자, 첫 번째 재료 체크해 볼까요? 바로 하나 시스템 공랭식 능동형 A사 레이더 개발 시동. A사 레이더 레이더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라 불리는 최고 난이도의 레이더죠. 그런데 하나 시스템이 이제 공랭식 능동형 A사 레이더를 개발하기 착수를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 A사 레이더에 관해서 유럽 시장까지 수출을 할 것이다. 수출은 뭐다? 매출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A사 레이더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그만큼 강력한 이렇게 뉴스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영업이 또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재료가 좋은데 설마 수급이 들어왔을까? 자, 수급 들어볼까요? 와, 아까 현대로템보다 더 강력한 수급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는 장대 양봉 길이를 보면 전일 대비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 자금들이 쏠림이 있었든지 뭔가 있으니까 막 매수를 했겠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계속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경우 이렇게 장 초반에 시작했던 게 이렇게 장 끝날 때 계속 올라갑니다. 자,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한다면 이렇게 재료와 수급 강력한 종목을 잡을 수가 있다. 자, 엄청나게 딱 봐도 이렇게 보면 평소와 다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 일bil 프로그램 매매 추이. HTS 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이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와서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재료 좋고 수급 너무 좋다. 근데 매수할 타점이 나왔을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자,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바로 역시나 황금색 라인 보이시죠? 황금색 저항선, 거북선 라인을 돌파를 하고 바로 VI. 이날 바로 VI 걸렸습니다. VI에 걸렸지만 살짝 차익 실현이 나오나 싶더니 다시 지속성, 매수의 지속성이 연결되면서 거의 최고가 부근에서 이렇게 VI에 걸린 다음에 다시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종목이 왜 좋냐? 바로 매도할 때도 너무 편하다. 정확하게 최고점을 맞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라면 최고점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흐름. 바로 이제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에 들어오는 종목의 특징인데, 자, 이런 종목을 계속 반복 매매한다면 다 대형주입니다. 실적 좋고 수급 좋은 대형주인데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한다면 마음도 편하고 계좌도 편하고 이런 매매를 계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거북선 라인의 핵심은 바로 이제 거북선 라인인데 제가 교육방에 오신 분들께 다 설치를 하는 방법을 제가 동영상으로 설치를 해드리고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거북선 라인 오늘 기법 처음 봤는데 너무 좋다. 나도 꼭 HT에 설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QR코드 통해서 방송 끝나기 전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들어오시면 제가 거북선 기법 관련해서 기법 자료를 다 나눠드리고 설치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5번 VI 종목을 잡았는데 다음에는 6연속 VI 종목을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그때 같이 계셨으면 함께 엄청난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꼭 거북선 라인 기법
마스터가 되고 싶다 하신 분들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함께 거북선 기부로서 놀라운 수익 랠리 함께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이 강했던 이유는 막강 수군과 거북선이 있었다면 저희 대범이노베이션의 김정수 멘토에게는 또 거북선 전략이 있네요. 6연속 VI까지 찾아내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전략들 다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내드리기 전에 다음 주 전략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시장이 계속 상반기 좋았던 그런 섹터 중심으로서 지금 로테이션 수급이 돌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오늘 화장품이 좀 강했습니다. 네. 화장품이 강했는데 다음 주도 화장품 눈여겨봐야 되고 굵직굵직한 대장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된 만큼 다음 주도 보셔야 되고 제가 아까 기법에서도 말씀드렸던 이제 방산주들이 있는데 방산주들도 한번 실적 좋은 종목들은 지금 다시 한번 또 순환매가 돌 타이밍이 됐습니다. 차트상으로 받거나 이제 로테이션상 이게 상반기에 강했던 종목들이 다시 하반기에 실적을 확인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 방산주와 화장품 관련 종목을 우선 바이오 종목도 잘 봐야겠지만 이 세 섹터를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세 가지 섹터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바이오, 화장품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게끔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랑 처음으로 함께 하셨는데 오늘 시간 좀 어떠셨어요? 네, 너무 스튜디오도 좋고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좋은 전략들 다 몽땅 공개해 주시길 바라보면서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이번 주 정말 힘든 한 주 보내셨는데 다음 주에는 빨갛게 시장이 타오르기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